4월 16일 다항분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와인 분류 데이터셋이 아니고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할 거예요. 거의 처음에 모든 예제가 요거부터 시작하는 건 국룰인 것 같아서 요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 우리가 수업을 했었던 거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성능평가 지표는 이제 텐서플로우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손실률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 보려고 선형회계 쪽이랑 이제 분류 분석 쪽에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클래시피케이션 .py 이 모듈이랑 그 다음에 레그레이션 py 이 파일로 이제 넘겨서 성능평가 결과를 이제 이어서 출력하게끔 이렇게 의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여기 regression.py 쪽에 if문으로 그 에러 나는 부분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분기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 코드를 다 되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classification.py랑 regression.py는 철저하게 그 머신러닝 쪽에서만 관여를 하는 애고, 텐서플로우 쪽에서는 얘네들은 관여를 안 해요. 이게 보니까 그 접근 방법이 개념은 똑같은데 코드적인 접근 방법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계속 if문을 넣다 보니까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텐서플로우용으로 따로 짜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성능평가 관련된 거는 일단 오늘 할 것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항분류 쪽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이제 같이 나올 겁니다. 다항분류는 이제 종속 변수의 클래스 수가 2개를 초과하는 케이스죠. 자, 일단 텐서 순정 코드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유틸들을 가져오고 이제 텐서플로우의 그 패키지들 임포트를 했어요. 시퀀설, 댄스, 얼리 스타핑, 리듀스 함수랑,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소개하는 함수가요, 투 카테고리컬이라는 함수예요. 개념 자체는 일전에 봤었던 거긴 한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텐서형 성능평가 모듈을 따로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일단 모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오겠습니다. 요 데이터에 워낙 익숙하니까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자, 독립 변수를 표준화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로 사용해 봤어요. 자,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에서 여기 카테고리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가 되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딥러닝은 분류를 못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종속 변수를 라벨링을 했습니다. 0, 1, 2 이렇게 이제 라벨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다음부터 이제 텐서플로우를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얘한테만 적용되는 전처리가 들어가요. 자,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를 분리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x를 확인해 보면은 x에 이렇게만 남고 y는 아이고 못하 y는 이렇게만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종속 변수에 대한 to categorical 함수 적용. 자, 이거는 텐서플로우 전용 처리예요. 텐서플로우에서만 이제 필요한 처리예요. 일반 머신러닝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 보시면 바로 답 나와요. 이 y 값을 보면은 얘가 어떤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0, 0, 1, 2, 1, 0, 0 이런 식으로 이제 y 값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클래스 개수가 전부 몇 개? 3개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항목을 3칸짜리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0이니까 인덱스 0, 1, 2인 거예요. 인덱스가 0이니까 인덱스 0자리가 1이고 0, 0이 돼요. 얘는 1이니까 인덱스 1자리가 1이 되고 나머지 0, 0이 돼요. 얘는 0, 0, 1이 되죠. 보통 이제 이런 처리를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봤었던 거 더미 변수 만드는 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얘가 카테고리컬이라는 메서드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상위 5개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원핫 인코딩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더미 변수 처리와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y 값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to categorical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에다가 얘를 넘겼을 때 y 값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 대한 if문을 다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조금 넣다 보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기 시작하고 코드가 점점점 지저분해져 갖고 아예 그냥 머신러닝이랑 텐서플로우는 아주 분리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코드는 조금 손을 댔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요, 완전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피처스랑 타겟이 있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얘한테 넘겨주고, 종속 변수의 이름을 yName이라는 파라미터로 설정하게끔 했어요. 그럼 여기 내부적으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분리한 다음에 각각 그 스플릿을 걸어서 리턴을 하는 구조였는데, y 값이 이렇게 따로 떨어졌잖아요. 얘를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붙이려고 해봤더니 이놈의 판다스가 이거를 붙이니까,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필드로 강제로 넣으니까 알아서 이걸 0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0번째가 1이네? 응, 0. 이렇게 바꿔서 넣어버리더라고요, 판다스가. 그래가지고 yName 대신에 yData라는 파라미터 하나 추가했어요. 독립변수만 주고 종속변수 필드 따로 줬을 때 데이터를 분리하게끔. 요거 하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갱신이 됐어요. yName이랑 yData 파라미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피처 개수 얻어온 거죠. 저는 코드는 여기로 내립시다. 자, 이제 훈련 모델을 적합을 할 건데,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리로라는 이름의 그 활성화 함수가 하나 세팅이 되고요.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분류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몇 개를 더 넣어도 돼요. 원하는 만큼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일단은 오늘은 하나만 집어넣을 거고요. 비슷한 층을 여러 개 쌓으면은 얘가 점점 신경망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럼 나중에 이 신경망 중에 일정 확률로 몇 개는 학습하지 말고 건너뛰어라 라는 의미의 기능도 들어가요. 아직은 그걸 볼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걸고요. 얘는 출력할 때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출력값의 개수가 3개잖아요. 이거를 그 구별을 하셔야 돼요. 머신러닝은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분류값이 나오면서 종속변수 값이 하나인 걸로 뜨는데 텐서는 0, 0, 1, 1, 0, 0, 0, 1, 0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클래스의 개수만큼 종속변수 개수가 떨어져요. 이게 머신러닝 돌릴 때랑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요 y카테 0 요거 있죠? 여기에 0번째 항목의 길이를 뽑아오면은 클래스 개수가 몇 개인지 알겠죠? 자, 이제 모델 적합합시다. 시퀀설. 일단은 탄서플로우 순정 코드로 가요. 시퀀설 잡고 덴스층 처음에 64개 잡았고요. 액티베이션 리로, 인풋 쉐이프는 피처 개수, 그 다음에 출력층은 클래시즈 3개로 나오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다항 분류는 소프트맥스. 자, 옵티마이저 RMS 프로 손실률 여기도 이름 바뀌어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진 분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상황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층 쌓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핏만 호출하면 되니까 모델.핏 호출하면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이제 얼리 스타핑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학습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준비했던 TF 리절트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학습 곡선이 나오겠죠? 자, 어제까지 예제들은 my classification result랑 my classification report 여기한테 전달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을 여기서 도출해서 뽑았어요. 왜 우리 그 ROC 커버라든지 이런 AUC 값이라든지 이런 값들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산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모듈 안에서 탄서플로우용 기능은 받아들이지 않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대로 사용하면은 전부 다 그 에러가 날 겁니다. 있던 코드들을 다 드러내버려갖고 여기 분류 결과 확인은 그 말하려고 잠깐 코드 남겨놓은 거니까 성능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따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모듈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못 쓰겠어요. 자, 근데 뭐 굳이 여기서 그것까지 안 봐도 큰 상관이 없기는 한 게 아까 앞에 코드
자, 모델 객체가 갖고 있는 에빌레이트 요 함수만 호출해도 사실 그 성능 확인하기는 충분하긴 해요.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통계적으로 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통계적으로 그런 수치값을 뽑아내자라는 거의 취지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측하는 데 있는 컴퓨팅적인 성능을 좀 더 잘 끌어올려 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딥러닝을 하면서 이런 통계적인 수치값을 계속해서 끄집어낸다라는 거는 취지에 좀 안 맞는 거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과제 쪽은요, 지금 풀이를 다 만들어 오긴 했는데 목차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목차까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 일단 모듈부터 업데이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파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분류 데이터셋으로 다항 분류일 경우에는 그 모듈로 코드 어떻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요. 자, 머신러닝에서 봤었던 데이터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그 재현해 보는 거는 이제 마지막 예제예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뤄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다항 분류에 대해서 이제 모듈화하고 이제 파라미터 튜닝 쪽을 살펴볼 건데 패키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와인 분류 데이터셋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 이번에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민맥스 스케일러를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분포를 그려보잖아요. 정규 분포가 따르는지 뭐 이거 확인하려고 이제 우리가 보통 KD를 이제 그려보잖아요. 스케일링 했을 때 결과가 최대한 원본 데이터의 분포 모형과 유사하게 오는 걸 택해야 돼요. 왜냐면 이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 이상치에 따라서 분포가 좀 심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치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좀 많이 좀 퍼지고요.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상치가 있을 때 한 곳에 좀 묘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치에 좀 얘들이 다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한 그 로빈 스케일러인가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민맥스랑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제일 많이 쓰니까 원본 데이터의 분포 모양에 가장 근접한 애를 택한다. 네, 지금은 원본 데이터 분포까지 확인하고 들어가긴 좀 귀찮으니까 사실상 그때그때 그냥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감에 따라서 뭐 지금 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대화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피처 하나를 내가 독립 변수로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들 감에 의존을 하시는 케이스 경우를 좀 지난주에 오늘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독립변수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감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부 하나하나 다 마련이 돼야 돼요. 아무 근거 없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 연구 기간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기간은 이제 1주, 2주 정도 들였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달은 걸리는 기간이라고요. 분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걸려야 된다고요. 절대 모든 내용을 본인들의 추측에 따라 하지 마세요. 대체로 이제 분석력이라는 게 그런 데서 와요. 그래서 완성된 포트폴리오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부분 그런 데예요. 이 친구가 과연 이 변수를 왜 썼을까? 이 친구가 분석 기법을 이런 걸 왜 썼을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전부 어디에선가 찾아서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제출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다. 그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이 제 생각에 이러이러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면 일단 그 회사는 빨빠이야. 튼 거야. 어느 논문, 어느 자료에 이러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수업 내용 준비하면서 일일이 그런 거 찾아볼 시간도 좀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기껏해야 우리는 예제 데이터라서 다 알려진 사실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준비는 안 하지만 제 과제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저도 그런 걸 다 찾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전 준비하는 게 귀찮은 게 진짜 많아요. 자, 어쨌건 민맥스 스케일러 들어가고요. 종속변수 라벨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아까 우리가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쪼개서 이 종속변수에 대해서 투 카테고리컬 함수를 이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밑에는 제가 그냥 임시로 잠깐 코드를 좀 넣을게요. 자, y는 df2의 클래스를 쪼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투 카테고리컬 함수를 매번 하기가 좀 귀찮아서 my train test split에 카테고리컬 true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있다면 안에서 이 종속 변수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변수를 쪼개는 그 처리를 구현을 했는데 이거 하나 하겠다고 이 모듈에서 텐서플로우 같이 덩치 큰 패키지를 임포트 하기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이미 지금도 모듈 로딩 속도 충분히 느린데. 자, 그래서 이제 저 모듈 안에 이런 코드로 수작업으로 넣었어요. np.zeros. 자, 이 numpy의 zeros라는 함수는 전에 우리 numpy 볼 때 했었는데 행과 열의 수를 받아서 전부 0으로 채워진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잠깐만요. 구현해 놓은 코드 좀 보고요. 자, 그래서 행의 수는
저 y 값의 샘플 수로 설정을 해주고요. 열의 수는 y 변수의 유니크 값의 개수를 추려서 이거에 대해서 렌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생성되는 데이터 타입은 정수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길이만큼 0으로 채워진 2차 배열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 np.arrange 길이랑 일치하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는 요 y 값을 인덱스로 삼는 거죠. 이 y 값이 지금 0, 1, 0, 0, 1, 2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인덱스로 삼아서 0이면은 요 자리, 1이면은 요 자리, 2면은 요 자리를 1로 바꿔라 라고 해서 RES를 출력하면은 텐서플로우의 카테고리컬을 직접 코드를 구현을 해요. 카테고리컬 쓰는 것보다 이게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모듈 안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to 카테고리컬이 true로 들어오면은 이제 y 값에 대해서 요 처리를 수행해라. 자,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컬을 true로 세팅하면은 이제 y 트레인에 상위 5개 출력해보고 y 테스트에 상위 5개 출력해봤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컬로 바뀐 거 확인되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myTF 함수는요, 모든 형태의 모형에 대한 범용 함수예요. 딥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학습층을 어떻게 쌓느냐, 요거에 대해서만 결과가 뜨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를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돼요. 몇 개가 됐건 간에. 그리고 분석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 옵티마이저나 손실률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분석 모형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여러 줄 작성하는 코드를 한 방에 묶어준다라는 것 뿐이지 그 밖에 파라미터 세팅은 완전 수작업이에요. 얘는 이제 모든 모형에 대해서 자유도를 다 오픈해 놓은 형태의 코드고요. 자, 실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미터, 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만 댄스 튠으로 바꿔주면 대신에 이게 유닛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좀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면은 얘가 이제 최적의 그 값을 찾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모드로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요 차이 말고는 안에 들어가는 요 파라미터들은 자유도가 되게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런 거 매번 세팅 안 하고 그냥 미리 준비된 그 템플릿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거 세팅하는 거 다 귀찮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각각의 그 최종 분류 모형에 따라서 함수를 또 따로 하나씩 빼놨다는 거죠. 얘를 쓰면은 이제 댄스층 쌓는 거나 그런 게 미리 정해진 템플릿에 따라 구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나왔고요. 이 와인 데이터셋은 결과가 되게 잘 나오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과소적합이 좀 심한 데이터예요. 분석 모형이 좀 너무 단순한 애 중에 하나죠. 그래도 뭐 예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머신러닝에서 봤었던 것까지는 다 정리를 했고요. 뭐 사이킷 러닝건 텐서플로우건 간에 똑같은 데이터들을 이제 다 내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킬러는또 내장돼 있고요. 텐서플로우 안에도 내장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장돼 있는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거랑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엠니스트라고 하는 이미지 데이터 셋이에요. 일단은 지금 처음 그 데이터를 다뤄보는 거니까 내장돼 있는 값을 쓰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거는 이제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을 로딩해서 갖고 오도록 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회계 모형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치 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분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챗봇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분류 모형의 하나예요. 뭐 요즘은 대용량 언어 모델이라고 LLM인가 하는 새로운 모형이 나왔고 걔가 좀 많이 뜨고 있긴 하던데 일단은 기본기부터 한번 쌓아봅시다. 자, 요거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는 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통계는 끝났어요.